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늘 희망 고문 해드리고 있는 8월 18일 오후 5시 7분이네요. 네. 그 8월 15일 날은 무슨 뭐 국민 임명식인지 뭔지 그거 한다고 광화문을 새치게 해가지고 원래 8월 15일 날 모이기로 했던 그 정광훈 목사가 그 주최하는 그 모임, 광화문 모임. 지난 겨울에도 엄청난 인파가 모였었죠. 그러던 그 모임이 이번에 다시 8월 15일 날 모이려다가 이재명이가 새치기 하는 바람에 8월 16일 날 이튿날, 또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었으니까, 모였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더라고요. 주최 측 인파는 뭐 1,300만이라는데, 그거는 뭐 이제 농담 같은 얘기고, 1,300만이 모일 수가 없죠.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뭐 장난식인데, 어찌됐건, 이제 주최 측 인파, 이제 주최 측 주장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그 인원이 모인 건 역대급으로 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드론 사진이고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그게 뭐 당연히 MBC나 JTBC는 그거 안 내보내죠. 그거는 저는 그걸 언제 알았냐면 1.23 계엄 이후에 알았죠. 그때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는데 MBC에서는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오히려 뭐 그 배경 화면, 그 화면을 갖다가 저쪽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 하는 뭐 사람들 몇 명 모이지도 않은 거기다 배경 화면으로 쓰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어도 뭐 당연히 MBC, 저는 MBC를 아예 안 보니까 모르는데, 지금은 알죠. 이제 MBC에서는 그거 안 내보내겠구나.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도. 지금 공중파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것을,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뻔한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지금 저쪽 좌파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범죄자들, 범죄파들, 범죄자들이죠. 거의 사기꾼들이에요. 거의 다 사기꾼들이에요. 거기다가 뭐 살인도 막 여러 번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제가 사실은 3년 전에 희한하게 생각했던 게, 그때는 이재명을 지지할 때예요. 제가 속았으니까. 뭐 이렇게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었죠. 뭐 잘하겠지, 사람들이 다 잘한다는데, 이재명이가 뭐 굉장하다는데, 뭐 그런 능력이 좋다는데, 이렇게 들었으니까 저는 그냥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으로서 그럼 뭐 한번 대통령 해도 되겠네, 이런 이제 그 정도 지지를 했었죠. 저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게, 그런데 이재명 관련 사건에서 자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지지를 할 때인데도 그건 좀 이상한데? 어쩌다가 한 명이 죽는 건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제가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게 한두 명이 그렇게 됐다면 뭐 심약한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몰리다 보면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제가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죽어요. 그렇게 죽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은 제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심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다 사람들은 여러 종류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요? 그것도 다 자살로 하나같이. 저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아는 지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혹시 윤석열 쪽에서 죽이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제가 이상했던 거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자살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자살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 죽이는 것이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뭐 그거는 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전부 애국 우파일 테니까 다 아시겠죠. 누가 그렇게 되는 건지.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 이재명 당선자는 그 행적 자체가 예전에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알게 된 게 과거에 그 저기 뭐야 그 범죄자들 변호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그런 깡패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된 것 같아요. 제 짐작에.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보스 역할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뭐 제가 아는 지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충성하는 의미에서 그냥 제거한 거 아니겠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그 사람이 많이 죽었죠. 지금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그런가? 왜 죽지? 자살은 아닌데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만 생각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충 얼개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누가 죽이느냐 그러면 그거가 조금 헷갈렸었는데, 지금 제 짐작은 이재명 당선자가 젊은 시절에 그 인연을 맺었던 그 소위 조폭들, 프로 깡패들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 저는 이제 혹시 중국에서 보낸 킬러들이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쪽이 우리나라 조폭들 인연을 맺은 그쪽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꼭 이재명 당선자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충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짐작하게 됐습니다. 뭐 그냥 짐작일 뿐이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일단은 MBC나 JTBC가 지금도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는 당연히 보여줘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방송을 해야 될 부분을 방송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재명 당선자를 좌파를 쉴드 치는 거죠. 이재명 당선자를 쉴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MBC나 JTBC나 저쪽 그 언론들 뭐 저기 또 유튜브에 그 김어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조중동은 뭐 그건 뭐 그렇고요. 하여튼 그 언론들은 그 좌파들을, 그러니까 그 저 범죄파들을 쉴드 쳐주고 있는 방송사들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방패가 엄청 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없었으면요, 저쪽은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당선될 일이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 MBC, JTBC 뭐 이런 김어준 이런 그 언론들 쉴드 쳐주는 저 완전히 저기 사기꾼 집단들, 그 언론 자체가 사기꾼들이에요. 그 집단이 없었으면은 뭐 전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핵심부다. 힘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만 파괴할 수 있으면 뭐 이쪽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것이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그쪽이 없었으면은 뭐 지금의 좌파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좌파 자체가, 범죄파 자체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요즘에 알게 된 거죠, 그거를. 그게 이제 MBC나 이런데 그 왕우닝인지 뭔지가 그거를 참 그 잔머리 좋은 놈이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바람에 그 중국 애들, 공산당 애들이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한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그 대중을 선동하는 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방송이 있네. MBC, 이거 중앙방송, 요거만 장악하면 되겠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애국 우파들은 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거짓으로서 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겠다. 그런 생각은 잘 안 하니까, 애국 우파들은요. 정의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 대중을 선동할 수 있지? 그러니까 대중을 선동한다는 것은 대중을 속인다는 거잖아요. 대중을 속여놓으면은 대중이 다 한 표씩 내니까, 대중만 속여놓으면 쉽다. 근데 그럼 어떻게 속이느냐?
예전에는 뭐 그 여러 가지 뭐 연설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순간 야 이거 봐라 MBC 이거만 장악하면 되네.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미국은 그래서 CNN을 장악한 거고요. 쟤네가 방송사 주요 방송사를 장악하면 되겠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MBC라는 그 방송사가 가진 상징성, 그 힘. 아니, 저희 세대들은 잘 알겠지만 그 MBC 어린 시절부터 마징가 제트, 뭐, 그 황금박쥐, 뭐, 정의의 용사들 다 나타나갖고 악의 무리를 때려잡는 그 만화 영화 보고자 정의가 항상 이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보고 그런 영상들을 보고 만화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방송을 했던 방송국이 MBC인데 MBC가 거짓말하겠어? MBC는 당연히 정의파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이용한 거죠. 그러면 쉽게 선동되겠네. 쉽게 속겠네. 그럼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겠네. 결국 그렇게 됐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말도 안 되는 지금 부정선거로 해서 원래는 부정선거가 없었어도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은 부정선거가 없었어도 당선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인 표차로 다 당선이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방송사를 통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계속 방송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MBC로 대표되는 김어준이나 뭐 이런 걔네들이 그걸 먼저 한 거예요. 김어준이 같은 애가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범죄파에. 그러니까 엄청난 유튜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 거의 MBC하고 버금가는 영향력. 그런 그 방송사들이 갖는 방송사나 그 김어준이 갖는 그 영향력을 먼저 파악한 거죠. 저기만 장악해가지고 거짓 방송만 할 수 있으면 국민들 속이는 거는 일도 아니겠다. 이거를 먼저 안 거예요. 저기 왕훈익인지 뭔지가. 중국 세력이 손을 뻗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때는 그 MBC나 이런 데서 거짓 방송 막 조작된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을 엄청 좋은 인물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저도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은 야 정말 조국이도 그렇고요.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MBC나 뭐 이런 그 김어준이나 이게 이제 저 좌파들의 엄청난 방패가 되고 있었는데 거짓 방송으로서 막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진 거고 문재인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진 거고 다 속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 잘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인권 변호사 출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간성이 그럴 줄은 몰랐죠. 저는. 그냥 전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거를 반대로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게 MBC가 하는 일이잖아요. 유튜브에서는 김어준이가 하는 일이고. 그 역할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이제 하나의 쉴드 쳐준다고 그러잖아요. 방패가 되는 건데. 그 방패도 내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패가 큰 인물 큰 공격을 한번 꽝 했는데 그 방패가 막아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방패는 어찌됐건 큰 공격을 막아냈지만 내구성에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내구성이 좀 깎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락 같은 거 하다 보면 내구성 이제 100에서 이제 자꾸 공격 하나 퍽 받고 나면 이제 내구성이 90으로 확 줄잖아요. 깎여 나가는 거죠, 그게. 방패의 내구성이.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MBC가 1.23 계엄 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일인데 계엄을 했는데 그 계엄 자체를 저 MBC나 김어준이는 그걸 막느라고 그 방패가 내구력이 엄청 깎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알았잖아요. 계엄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지?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왜 무슨
시대착오적인 계엄이야 지금.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도 아유 대통령이 뭐 미쳤나봐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전부. 아유 우리 대통령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뭐 이렇게 별로 그 좋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담화하고 이런 거 보고 그 다음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먼저 알게 됐죠. 대통령이 계엄할 만했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계속 실드 쳐줬잖아요. MBC하고 JTBC, 뭐 김어준 이런 애들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드를 친다는 것은 거짓말로 자꾸 실드를 쳐줘야 되니까 진실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방패를. 그럼 한번 막았어요. 그거를. 막을 때마다 그 방패는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내구성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3 계엄 때 MBC하고 그 JTBC 뭐 이런 애들이 그 수많은 인파 모인 거 그것도 보도 안 하고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보도 안 하고 보도 안 할 때마다 그 방패는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보도를 안 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죠. 저 같은 사람들 많은 2030 젊은이들이 알게 됐죠. MBC가 보도를 안 하네. 그때 내구력이 확 깎이는 거죠. 신뢰도가 깎인다는 겁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얘기니까, 은유적인 얘기니까 그 방패의 내구성이 깎이는 거죠. 어찌됐건 한번 막아냈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거를 속였지만 계속 그 내구성은 닳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이 생기는 거죠. 이 머리 좋은 웃구는 그런 측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방패가 언젠가 깨질 텐데 제가 보기엔 저게 내구성이 굉장히 많이 닳았어요. 그때 1.23 계엄 때 많이 저게 방패가 많이 공격을 당했어요. 많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걸 1000번 만번 하는데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방패가 그게 무슨 뭐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어찌다가는 한번 막아낼 때마다 균열이 생길 텐데 방패도 똑같은 거예요. 그 진실을 보도 안 할 때마다 한 번씩 뭔가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방패가 사람들이 잘 안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 사람들이 이제 MBC를 완전히 불신하기 시작하면 그 방패는 완전히 깨진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방패는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다 방패가 깨져버린 거예요. 못 막아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3 계엄 때 이것 봐라 MBC가 사실을 보도 안 하네. 저부터도 이제 그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미국의 CNN이 그런다는 거를 예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1.23 때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MBC에서는 완전히 그 거꾸로 그 배경화면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쓰네. 야, 저는 그거 말고도 그때 이제 제가 MBC에서 뭐 그 공중에서 막 윤 대통령 관저 촬영하고 뭐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봤어요. 전 다. 그러니까 MBC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2030 젊은이들도 다 알게 됐죠. 그때 그 MBC는 내구성이 엄청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그 방패라는 개념이 MBC가 쳐주는 그 쉴드가 그게 완전히 방패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아무도 MBC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방패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지금 MBC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게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예를 들어서 MBC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사람들이 한 2천만 명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050 뭐 인구 많잖아요. 4050들은 뭐 거의 MBC 말이면 뭐 절대적이잖아요. 다 믿어요, 그냥. 콩으로 아니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 옛날 말이지만. 그러면 그래도 믿어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MBC에서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러니까 다 믿었던 거예요. 지금 4050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MBC 그 방송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한 2천만 명은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육박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인구가 5천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많았었는데 1.23 이후에 반이 날아간 겁니다. 반은 이제 저 같은 사람. 뭐야 이거 MBC 이건. 이거 완전히 이거 쓰레기들이네. 아예 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거짓말 하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MBC를.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만약에 2천만 명에서 1,000만 명이 반이 날아갔다 그러면 MBC의 내구성은 반으로 깎인 거예요. 이제 그 방패가 그만큼 약해진 겁니다. 나중에 그 1,000만이 다 날아가고 아무도 MBC를 안 믿는다. 그럼 이제 그 MBC라는 회사가 그 방패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다 달아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쟁은 끝난다.
저 범죄파 좌파들이 버틸 수 없어요. 그건 너무나 제 눈에는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뭐 일단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저 범죄자들이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인 덕분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요. 예. 그렇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요. 속이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속이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뭐 그 뒤로 저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그쪽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들 많은 뭐 최고 수익률 제가 그때 이 뭐 잘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자주 보던 그 유튜브 동영상의 최고 수익률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자본도 많이 들였는지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들었어요. 젊은이들이. 그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됐겠죠. 저 좌파 자본이겠죠. 참 저쪽은 그쪽에 밝았어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최고 수익률 제가 그 보던 그때 저도 꽤 많이 봤었는데 이제 지금은 안 보여. 이 새끼들 완전히 MC랑 똑같은 놈들이네. 제가 지금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 방패 깨진 거예요. 저한테는 무용지물이에요. 이제 안 믿어요, 걔네들. 그렇게 이제 그 개념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최고 수익률 이런 거 영상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 김정숙 여사 훌륭하신 분들 잘하고 계신다. 뭐 외교도 무지하게 잘하고 계시고 그렇게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 뭐 다 지금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속았던 사람들이 2천만 명이다 그러면 123 기업 때문에 반은 날라갔어요. 2030들 저 같은 사람 나이 든 사람들 중에 이제 소수 저 같은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고 젊은이들 중에 다수가 깨어나고 이래갖고 한 반 정도 확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에 실제로는 한 뭐 100만 명 가까이 모이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할 건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만 가까이 모였다는 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인데 100만 가까이 모인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조금씩은 계속 진실은 그래서 계속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진실의 편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내가 속았네 하고 자기가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 속고 있다는 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거짓말 뭐 이런 거 연관지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거짓말을 하니까 속는 거고 속는 게 뭔지를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속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속는다는 것은 일단 뭐 지금 시간상 간단하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속는다는 것은요 머리가 나빠서 속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더 잘 속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속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머리 좋은 웃구는 잘 압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들면은 논리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자극하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좌파 그 범죄자파가 맨날 했던 일이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저거 나쁜 놈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저거 나쁜 놈들이구나. 거짓말 막 섞어서 저거 나쁜 놈들이구나, 저놈들. 그렇게 느끼게 만들면 그 감정이 생기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잘 속아요. 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설득해요. 그 좋은 머리로. 일단은 감정이 저 새끼 나쁜 새끼. 그럼 자기가 머리로 저 새끼가 나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훨씬 더 잘 속아요. 그런 측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속았군. 머리가 나빠서 속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잘 속아요. 또 순진한 사람. 순진한데 머리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순수한데 머리가 좋아. 근데 저기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였어. 근데 저거 나쁜 새끼들이래. 그럴듯하게 영상 만들어갖고 막 꾸며가지고 윤석열 부부, 윤석열 저거 검찰 시절에 저거 완전히 악마화 해갖고 감정을 막 자극하면은 저 같은 사람들도 그래서 저거 나쁜 새끼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스템. 머리가 좋은 놈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설득하죠. 저건 일단 나쁜 놈이야. 감정은 벌써 그렇게 정해졌어. 그러면 저놈이 나쁜 이유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머리로. 그런 측면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옆으로 샜는데
예, 이제는 뭐, 저는 이제 천만이 모였는, 지금 뭐 1030만, 1300만? 예, 그거는 이제, 하여튼 뭐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뭐 100만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진짜 어마어마한 인원인데, 그 인원이 모인 것도 MBC에서 방송 안 하면, 그만큼 내구성 깎이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 그러니까, MBC가 쳐주는 그 실드의 특성은, 사람들이 못 믿기 시작하면 그 방패의 힘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도 많이 믿고 있어요. 그 MBC의 얘기를. 그게 뭐 아직도 윤석열 뭐 나쁜 사람 뭐 어쩌고 하면 다 믿어요. 지금 그 사람 그 믿는 MBC에서 하는 얘기 믿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다. 그러면 이제 MBC는 점점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MBC에서 하는 얘기를 전부 저같이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2030들 많죠. MBC 기자들 지나가면 막 욕하고 야야야 똑바로 방송해라 야 막 그러잖아요. 그 MBC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부터도. 그런데 우리 국민이 전부 다 깨어나갖고 MBC의 실체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럼 MBC는 존재할 수가 있나요? 존재할 수 없죠. 그게 방송인데. 아무도 안 보는데 어떻게 방송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MBC, 뭐 JTBC, 뭐 KBS, 이 우리나라 방송사들, 김어준이, 유튜브에서는 김어준이 뭐 이런 저 좌파 유튜버들, 뭐 이런 애들, 힘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게 저쪽에 방패가 계속 지금 내구성이 달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고요. 아무튼 저는 늘 희망 고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